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죠.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곳 실외 기준은 거물벽 2면 이상이 뚫려 있는 곳을 말하는데, 그래서 야외 지하철 승강장이나 야외 결혼식장, 테라스형 카페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 또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를 하거나 놀이동산에 갈 때에도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이렇게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잠깐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나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탈 때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요.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이전과 똑같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된 창신동 모자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숨진 아들이 구청에 애타게 도움을 요청했던 기록을 채널A가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아들은 종로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상담을 기록한 초기 상담 내역에는 어머니의 기초노령연금이 수입의 전부일 뿐 소득 없이 활동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스가 끊긴 지는 3년 이상 됐고 전기도 끊길 수 있다고 털어놨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토로한 이날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6도, 일부 지역에서는 쌀락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차 부검 결과 지난 3월쯤 아들이 부정맥으로 먼저 숨졌고 어머니가 뒤이어 심근경색 증상으로 세상을 떠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물가에 지갑 열기 겁나시죠? 그런데 대형 마트 3곳에서 최근에 일제히 한우 가격 할인에 나섰다고 합니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까지 할인에 나섰는데 달걀, 채소, 수산물까지 식품 물가가 연일 치솟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싼 것을 찾아다니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나선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가격이 치솟은 수산물도 할인 대상인데요. 비싸기로 유명한 러시아산 킹크랩도 30% 할인된 가격에 내놨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와 5월 가정의 달 대목을 맞아서 이런 공격적 마케팅이 실제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일 선선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구름의 양 줄어들겠고요. 또 낮 기온은 더 따뜻해져서 쾌청한 하늘과 함께 기분 좋은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도에서 10도,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4도 선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 해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5월 3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닥터스 걱정 말아요 그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소개해드린 분인데요. 네. 김영길 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심한 고관절 통증 때문에 질환으로 인해서 걷는 것조차 힘들고 그랬죠. 네, 그러셨었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2년째 나가지 못하고 있었고요. 하시던 일도 그만뒀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당시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수술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그리고 재활 치료를 받는 중이셨는데 과연 3개월이 지난 지금 김영길 씨 상태는 어떨지, 잘 걷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길 씨 부부에게 올 봄은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그때 향기 그대로 누구나 이뻐.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이제 나한테도 봄이 온 것 같아요. 남아 있네요.
참 힘들었던 인생의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되찾은 부부.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돼 이거 봐봐, 네이클로 봐. 나 막 걸어오는데 이게 눈에 탁 띄는 거야. 행운을 갖다 준다니까 이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요리도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 1등 신랑 영길 씨. 하지만 그에겐 아픈 속사정이 있었죠.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집에만 계셔. 2년 전 그의 인생에 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수원에서 그래도 좀 뭐 남한테 지지 않을 정도로 그 남들이 인정해주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안 온다고 이게. 전혀 구부러지지 않았던 영길 씨의 오른쪽 다리. 심각한 고관절 통증으로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빨리 이렇게 좀 몸이 완쾌돼갖고 근본적으로 이거 치료를 받고 싶은 게 그 바람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왼쪽은 이렇게 간격이 있잖아요. 네네. 오른쪽은 간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영길 씨의 오른쪽 고관절은 연골이 완전히 닳아버린 상태. 수술 위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수술 외에는 자꾸 통증이 심해지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수술실로 들어갔던 영길 씨. 수술은 만족스럽게 잘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퇴원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술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영길 씨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파트 발코니에 만들어져 있던 아내의 작은 정원에도 봄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그런데 정원의 주인이 바뀐 듯합니다. 이제 몸도 좋아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해보는 거죠. 이제. 좋죠, 이제.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이게 너무 복잡스럽게. 3개월 사이 계절이 바뀌듯 부부의 삶에도 행복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죠. 여전히 집안일은 영길 씨의 몫입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영길 씨의 모습 많이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옛날에는 안 됐어요. 수술하기 전에는 이게 안 됐으니까. 수술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 다리에 기적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길 씨의 달라진 모습에 아내도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 맨날 아이고 아프다 소리만 했는데 지금 그 소리가 쏙 들어갔으니까. 걷는 모습에도 확연한 차이가 생겼는데요. 심하게 절뚝거리던 걸음걸이가 이젠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영길 씨를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통증 역시 눈 녹듯 사라졌죠. 많이 좋아졌죠. 수술하기 전에는 막 이게 쩔뚝쩔뚝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전혀 아픈 것도 없어요 지금. 정기 진료를 위해 다시 찾은 병원. 영길 씨의 상태는 얼마나 좋아진 걸까요?
엑스레이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처음에 왔을 때 네. 대퇴골두도 다 못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연골 간격이 없는 거죠. 붙은 거고,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관절도 아주 안정적으로 잘 자리가 잡았고요. 심하게 비뚤어져 있던 골반의 기울기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전과 달리 고관절이 대퇴골두를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영길 씨에게 필요한 것은 운동뿐입니다. 이제 1번은 밖에서 계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연습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평지도 좀 빨리도 걸어보고, 보폭도 크게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통 사람들이 했던 동작을 다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근육 운동을 더 추가로 좀 많이 하셔서 근력을 더 올리고.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 고관절의 굴곡근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고관절을 벌려주는 외전근을 강화시켜줍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올려주면 허벅지 앞쪽에 있는 넉다리 네갈래근을 강화시켜 무릎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뛰는 운동은 인공관절을 파손시킬 수 있고 자주 쪼그리고 앉을 경우 인공관절이 탈구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하면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거니까 그냥 인조의 해피 라이프를 하면 됩니다. 즐겁게 사시면 돼요.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한 오후. 영길 씨 부부가 산책에 나섰습니다. 누구나 이뻐. 색깔이 너무 예쁘네. 부부에게 올봄은 유난히 화사합니다. 내친 김에 아내 앞에서 건강 자랑 좀 하려고 나선 영길 씨.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깨는 거 봐. 깨봐. 보다 못한 아내가 시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네? 그럼 내가 여기서 잘 못 알았다는 거야, 이거? 다리 아플 때는 못 나왔죠. 걷는 게 불편하니까 못 나왔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쉬는 날이면 거의 나오지. 이거 봐봐, 네이클로 봐. 나 막 걸어오는데 이게 눈에 탁 띄는 거야. 이게 행운이 있는 거야, 이거? 행운. 오늘 복권살. 행운을 갖다 준다니까, 이거.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 이미 영길 씨의 인생엔 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 났으니까 어디 꽃구멍이나 한번 가. 나는 좋지. 같이 가. 이제 내일이 봄날입니다.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건강 챙기는 날입니다. 행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둥이둥이 여론의 귀염둥이 개그맨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전재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건강을 챙길지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년이여 생존 근육을 지켜라. 근육인데 생존이 나와요. 네.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그렇게 연관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요. 근육이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보통 분들이요. 근육은 있으면 좋고
많으면 더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아니면 살이 빠지더라도요. 이게 살이 빠진 건지 근육이 빠진 건지 좀 헷갈리고 이러실 거예요. 하지만 근육의 역할을 제대로 아시면 굉장히 근육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몸에 열이 많이 나거나요. 저체온증이 걸리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 그래서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딜까요? 바로 우리 몸의 열 공장이라고 부르는 우리 몸에서 근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근육이 부족하다면요.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야 되는 공장이 부분적으로 폐쇄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더 저체온증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근육이 우리 몸의 열 공장이고 또 들리는 얘기는 피를 모아주고 네. 혈액을 그리고 이걸 순환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서요? 그게 바로 심장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심장은 하나지만 이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아, 저희가 근육 얘기할 때 뭔가 항상 배웠던 것 같긴 한데 하체 근육도 중요하니까 저는 허벅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인 MC가 아주 제대로 추측을 한 것 같은데 네. 허벅지 근육도 맞지만요. 정답은요. 종아리 근육입니다. 이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관련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신호등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서 혈액을 동맥을 통해서 내보내서 전신에 산소를 공급하고요.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에 돌아오는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때 그 종아리 근육 자체가 튼튼하게 유지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 펌프 역할을 해가지고 심장으로 다리 밑으로 내려갔던 혈액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아니 출혈로 혈압이 떨어졌을 때 네, 네. 다리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응급처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그 역할을 하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이 종아리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혈액을 위로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요. 혈액 순환의 약 20%는 근육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낮아지게 되면 다리, 특히 네. 하체라든지 종아리, 허벅지에 이렇게 근육이 많은 부분을 위로 올려주게 되면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주는 응급처치가 되는 것이죠. 네, 뭐 혈액을 보존하고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고 네. 체온을 유지하고 이것만 들어도 근육이 정말 우리 생존에 영향을 준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라는 게 빠지잖아요. 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도 이제 노화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근육의 양도 적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힘도 떨어지고 또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이 근감소증을 단순히 노화 현상이 아니라 질병 코드를 부여를 해서요, 정식 질병으로 또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근감소증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근감소증이라는 것은요, 이제 만성 질환의 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근육에서 하는 일은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하지만요, 대규모 소각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쌓여 있는 그러한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섭취한 당분과 또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면서 몸에 쌓이는 것을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육이 지방을 태우는 소각장이다. 네. 근데 모두 아시겠지만 제가 근육이 없거든요. 왜 저 같은 사람은 근육을 태우는 소각장이 없는 건데 뭐 지방이나 칼로리 소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근육이 부족하다면 지방과 당분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남아있는 지방과 당분들이 혈과 혈액 속을 떠돌게 되고요. 이러다 보면 혈관벽을 손상시키게 되고 결국 이것들이 혈관 질환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요. 근육이 작은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고혈압이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2.7배. 그리고 당뇨병은 2.9배, 그리고 심혈관 질환은 무려 76%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게 근육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년에 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았던 이유가 근감소 때문이다. 네. 그리고 또 근육 감소가 치매나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 이렇게 돼 있네요. 치매, 사망 이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래요? 반응이잖아요. 뭐 과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요, 근육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치매라든지 사망의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제 비만 저널에 따르게 되면요, 우리 몸의 근육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뇌 수축에도 영향을 주어서 치매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65세 이상 근력과 근육량이 줄어든 남성의 같은 경우에는요,
사망 위험 자체가 4.1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연령에서 특정 암 환자의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요. 근감소증이 없는 경우에는 92.5%의 생존율을 보였지만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3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근육이 없으면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자꾸 빠지거든요. 줄어들죠. 네. 아, 그러니 더 걱정인데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은요. 야, 아까도 걸음걸이 보니까 뭐 근감소 걱정이 없는 분. 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젊었을 때부터 차곡차곡 근육 저금을 네. 워낙 잘해오셔서 지금 현재 60이 넘은 나이에도 근육 걱정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분 모시고 오늘 근육 채우는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차 연기자 장정희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전 정신과 저 늘 배우는 마음으로 네. 열심히 젊게 살고 있는 연기자 장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날라 들어오셨어. 처음에 딱 맞게 잘하셨네요. 아니 또 현미 선생님인 줄 알고 또 벌떡 일어나서 앉아 걱정했어요. 아니 서서 소개하신 분 처음 봤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뵙는데 보니까 머리가 하늘을 뚫어. 그러니까 이 기운이 그냥 머리로. 에너지가. 네. 그러니까 에너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게. 이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만화에 보면 왜 불꽃 슛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불꽃이지. 아유. 근데 정말 오늘 걸어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앞서 재용 MC가 군인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막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실제로 군인이 될 뻔하셨다. 이거 무서워요. 나야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탤런트를 삼수해요. 그래서 요것만 떨어지면 저는 좀 군대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빠들이 많다 보니까 오빠들이 이렇게 군대 가라고 많이 보냈어요. 네. 그래서 군대를 가려고 했어서 제가 운동을 좀 그때 태권도 그때는 이제 검은띠를 좀 땄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남자 이수룡 씨를 짝사랑하다 보니까 좀 그것도 좀 배우고 이래서 요번에 떨어지면은 이제 군대를 가자. KBS 떨어지면 군대를 가자 이랬는데 인생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야, 됐어요. 무술을 하셨으니 그때 군대도 특전사 가셨을 것 같은데. 달려고 어울려요. 너무 멋있었어요. 야. 진짜. 네. 야,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육남 일녀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공주 대접 받고 자랐어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뭐야 기사 같은 사람 공주 대접은 완전히 우리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동생이 낳았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낳고 보니까 남동생이 태어났다고. 이게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빠들이 날마다 운동하니까 저희 집안에는 너무 이제 예쁘죠. 육군, 공군, 해군이 다 있다 보니까 오빠들이 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따라다니면서 운동 같이 하고 저 운동 제가 그때 조금 열심히 했죠. 옆단차기 돌려차기. 근데 사진 이렇게 쭉 나온 거 보니까 역시 탤런트 될 만큼 고우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눈빛은 살아있어. 거기에 저희 오빠 이제 넷째 오빠하고 이거 저는 이거 얼마나 고와. 너무 예쁘세요. 이거 바다에 가서 나 잡아봐라 이런 거. 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너 내가 잡는다. 아이고 저 사진을 보니까 우리 선배들 생각이 나네요. 참 오랜만에. 저 때만 해도 벌써 40년 가까이 됐다. 세월이 되게 그렇군요. 빠르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저 전공이 무슨 무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 무용 전공하셨어요? 네. 안 믿어지죠? 네. 전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좀 이렇게 좀 남자처럼 와일드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너 정말 선모시만 되니까 무용을 하라고 아버지가 데려가서 무용을 가르쳤어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국 무용 살풀이를 배웠으니까 너무 안 어울리죠. 근데 무용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빨리 받아들이게 되고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무용을 빨리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몸을 써봤으니까. 그렇죠. 아니 보아하니 뭐 한 번 하겠는데 뭐 다 잘합니다. 잘난 척하기는. 아니 이 무술의 달인들 보면 무용하는 것 같잖아요. 네네. 중국 무술 영화 봐 이렇게 하다가 맞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다 도움이 잘하셨을 것 돼요. 같아요. 네.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도 워낙 많이 뵙고 이렇게 실제로 뵙고 나서 느낀 게 막 에너지가 충만하고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오늘 행복한 아침을 왜 찾아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예, 행복한 아침을 찾아준 이유가 있죠. 네. 네. 예, 한번 또 보고
저는 행복은 본인이 다 만드는 거예요. 네.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너무 이 상쾌한 찬바람을 콧바람에 싹 스쳐가니까 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우리 또 행복한 하루 때문에 더 행복해졌습니다. 네. 아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근육이라는 것도 젊었을 때부터 차곡차곡 저금하듯이 채워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잘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비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장정희 씨의 휴일 영상을 또 일상에 담아봤는데요. 그 바쁜 와중에 낸 휴일이 있잖아요. 그 꿀같은 휴일도 아주 건강하게 채우셨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함께 볼까요? 운동을 사랑하는 수많은 스타들. 오늘의 주인공 역시 그 누구보다 운동을 사랑한다는데요. 그녀를 만나러 찾아온 바로 이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팔색조 매력을 뽐내며 드라마, 영화, 광고계를 접수한 40년차 베테랑 배우 장정희 씨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모습인데요. 운동을 하고 나야 아침에 식사한 거하고 똑같아요. 뭐 방송이 있다든가 녹화가 있어서 못하면은 확실히 몸이 찌뿌둥한 느낌이 들고 정신, 기분이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우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사랑 정희 씨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봤습니다. 정희 씨가 처음 도착한 곳은 집 근처 공원인데요. 탁 트인 한강을 보며 힘차게 걷는 정희 씨. 아우, 눈이 너무너무 시원해져요. 이 초록색 얼마나 이뻐요. 이 강으로 눈, 여기 오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특히나 한강을 보며 걷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정희 씨인데요. 걷는 모습도 좀 모션이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할 때는 똑바로 허리 세우고 다리 근육 다리 딱 세우고 팔을 양쪽으로 큰 보폭과 팔을 앞뒤로 움직여주는 것이 정희 씨만의 걷기 비법. 이 방법으로 주 5일 아침 걷기를 실천하고 있다는데요. 징검다리. 여기가요,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 한강공원이에요. 우리가 조깅을 하잖아요. 아침에 걸어 다니면 그냥 뭐 자전거 도로만 있는 거고 그냥 이렇게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걸으면 이렇게 물도 보고 조그만한 폭포 같잖아요. 폭포도 보고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너무너무 좋아요. 한강공원에 이런 데가 있어요. 삭막한 도시에서 벗어나 푸릇푸릇한 공원을 걸을 때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느낌이라고 하네요. 힘차게 오전 걷기 운동을 마친 정희 씨가 특별히 찾은 이곳. 아무리 바빠도 카페에 들러 잠깐의 여유와 휴식을 즐긴다는 정희 씨. 근데 저는요, 아침을 꼭 먹어야 돼요. 뭐 식사 밥이 아니고 뭐 스프라든가 야채 샐러드를 아침에 먹는데 아침에 조금 먹는 게 건강하다고 그래서 늘 먹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희 씨가 선택한 아침 식사는 신선한 샐러드와 토마토 주스. 이렇게 아침을 챙겨 먹는 이유도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그 당뇨하고 사실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제가 조금 채식으로 바꾸고, 근데 그거를 바꾸고 나니까 이거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 일단은 몸이 가벼워요. 많이 먹도 소화가 잘 되는 것 같고. 당뇨와 고혈압 가족력 때문에 더욱 건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정희 씨. 그녀의 이런 노력 덕분에 아직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의 휴식을 취한 정희 씨가 급히 어디를 가야 한다고 하는데, 여긴 청계산 아닌가요? 아침 운동을 마친 후 또다시 청계산을 찾은 정희 씨. 원래 이렇게 하루 좀 안 쉬고 계속 돌아다니신 거예요?
아니 토요일 일요일 날은 산에 오고 그게 일상화가 됐어요. 뭐 운동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운동하는 뭐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맛을 들여놔야 된다고. 이 운동 맛을 들여놓으면은 하지 말래도 하게 돼요. 등산 20년차 베테랑의 가벼운 발걸음. 아, 그렇게 빨리 가시면은 이게 어떻게 따라가라는 거요? 같이 가세요. 연예인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아유, 어떻게 알아본대요? 네, 승풍승풍도 팬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게. 아, 이봉이. 아, 이거 다른 데 같으면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체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드세요? 된장. 된장. 청국장.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라. 아, 그냥 이렇게 인정해주고 건강하다, 뭐 성격이 좋아 보인다. 뭐 사실은 뭐 속을 알간. 근데 일단 좋아 보인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하하. 등산하며 만나는 팬들과의 소통도 정희 씨만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와도 이 서울이 아래로 다 보이죠? 얼마나 멋진 서울이에요, 지금. 제가요, 운동을 하면서 뭐를 느끼냐면 두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 하나는 내가 혹시 40대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안 들어? 40대. 또 하나는 나 이러다가 100살 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두 가지 착각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산을 내려오던 정희 씨, 잠깐의 휴식 동안 뭔가를 마시는데요. 그건 뭡니까? 에? 산을 다닌다든가 운동을 할 때는 단백질 보충을 좀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산양류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에 운동을 할 때면 꼭 산양류 단백질을 챙긴다는 정희 씨인데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죠. 운동을 마친 정희 씨가 식사를 하러 들린 이곳.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등산 후 정희 씨가 선택한 메뉴는 맛있는 파전과 고소한 도토리묵. 자연의 재료로 만들어진 건강한 한상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도중 음식에 뭔가를 뿌리는 정희 씨인데요. 소금이나 설탕은 아닌 것 같고 그건 또 뭐요? 에? 산양류 단백질인데요. 아까 제가 물에다 타서도 먹고 또 우유에다도 타서 먹고 그냥 저는 이런 야채 샐러드 같은 데다가 뿌려서 그냥 먹어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녀의 건강 비결은 아무래도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것 같네요. 운동도 하고 또 잘 먹고 또 이렇게 많이 웃고 그래야 나이 먹으면서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젊다고 자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고 화이팅! 평생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온 그녀 장정희. 그녀의 이야기는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야, 건강 비법이 있었어요. 휴일에도 등산하고 뭐 맛있는 거 드시고. 그러니까요. 제일 건강 비결은 혼자 잘 놀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돈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 신경 쓸 일도 없고. 아니, 등산이 계획되는데 앞서 조깅을 하셨거든요. 네. 운동 안 하면 막 몸이 아프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고혈압, 당뇨로 이렇게 쓰러져서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야, 나 걸어서 나가서 저 구경 다 하고 싶다. 나가고 싶다. 걸어 다니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걷는 게 최고구나. 네. 걸어 다녀야지만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즐기면서 해요. 너무 행복하고
아니 근데 산을 저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시려면 무릎도 건강해야 되는데 관절 괜찮으신 모양이에요. 아니요, 옛날에는 이게 무식이 용감하다고 무식하니까 막 이렇게 뛰어내려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안 뛰어내려오고 이제 그냥 오는데 아프다고 해서 안 쓰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파도 그냥 계속 걷고 뛰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뭐 관리하는 걸 너무 잘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자연과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감소증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잡아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앞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요. 근육은요, 아무런 질병이 없어도요, 30대 이후부터는 근육이 감소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볼게요. 어떠세요?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유, 갈수록 가늘어졌어. 네. 뼈만 남았네요, 거의. 그러니까요.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 먹으면서 엄마들이 다리가 가늘어지고 네. 엉덩이가 납작해지는 게 저는 살이 빠져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근육이 줄어들으니까 그러는 거군요. 예, 이게 힘들겠어요. 네,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아무 증상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빠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요. 바로 아무 증상 없이, 아무 증상 없이 빠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화면 뭐 볼게요. 자, 왼쪽은 정상 근육을 가지신 분이고요.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렇죠? 오른쪽은 어떠세요? 근감소증이 진행한 팔 근육입니다. 차이가 확연하죠. 제가 네. 팔뚝을 느껴요. 아, 그래요? 좀 빠진 거? 많이 빠져. 이게 왜 팔뚝이 힘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지장이 없을까요, 그죠?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근육이 작아지다 보면요, 근력이 감소할 정도로 이제 근감소가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몸의 근육은요, 30대를 기점으로 최대 정점을 찍었다가요, 그 후에 매년 1%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80대가 되면요, 최대 근육량의 한 40% 정도 수준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쇠고기 한 근이 600g이잖아요. 그 600g이 나중에 이제 80대가 되면요, 손바닥만한 한 육포 한 조각 정도까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근육이 40%밖에 안 남는다는 게. 야, 이거 정말 슬프네. 맞습니다. 많이 심각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로 한 60세 이상의 경우에는요, 4명 중 1명이 근육이 저하 상태라고도 합니다. 근데 근육 자체는 팔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 전신에 있게 되는데 팔과 다리가 방금 화면에 보셨듯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요, 내부 장기의 근육도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몸속 내부 장기도 근육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저희가 사실 잊고 있었는데 우리가 근육하면 뭐 허벅지 근육, 팔 보여지는 것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그 안쪽도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근육은요, 우리가 골격, 쉽게 말하면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근육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뼈를 움직이거나 자세를 유지하거나 운동을 할 때 도와주는 그런 근육들이거든요. 우리 사실은 이런 근육들이 우리 몸 근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골격근 이외에도요, 우리 몸에서 가장 부지런히 일을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눈꺼풀 아니야? 아, 계속 깜빡깜빡해서. 아니, 그리고 이게 힘도 눈꺼풀이 제일 좋아. 아, 그래요? 졸릴 때 이게 얼마나 무거워. 제일 무겁죠. 이걸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이게 보통 근육이 아니야. 맞아요. 공감합니다. 맞아. 그렇다. 아, 근데 또 잘 때는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때 또 쉴 수 있는데 제 생각에 뇌? 생각해야 돼서. 근데 저는 혈액이 계속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몸속에서. 혈관 근육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혈관 근육. 네. 장애인 MC가 사실 정답에 가장 근접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부지런히 일을 하는 근육은요, 바로 심장 근육입니다. 심장은요,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요, 뼈 같은 건 없어요. 오로지 근육으로 이루어진 아주 거대한 근육 덩어리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처음 잉태됐을 때요, 임신 5, 6주 되면은 이제 심장 소리 들으면서부터 아기가 생겼구나를 알게 되고요. 마지막에 죽어서 이제 마지막 목숨을 다할 때까지도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뛰는 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요, 온몸에 혈류를 흐르도록 펌프질을 하면서
쉼없이 일하는 거죠. 또 심장 이외에도요. 화면을 보시면요. 췌장이나 간이라든지 대장이나 뇌 같은 장기에서부터 혈관이나 신경이나 면역세포까지 우리 몸 곳곳에서 근육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내부 장기 근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근육이 빠진다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생존 근육 약화 시 나타나는 증상인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호흡 근육이 약화됐을 때는 보시면 심장을 이렇게 부여잡고 있어요. 호흡 근육이면 숨을 못 쉬는데 뭐. 그래서 뭔가 땀을 삐질 네. 흘리고 있는 이게 장면인데요. 숨쉬기 힘드니까. 뭘까요? 네. 저도 예. 저게 폐 그지 폐 근육이. 맞습니다. 폐일까요? 호흡 근육이 약화돼서 좀 사진을 네. 보시면 가슴이 좀 답답하고 또 숨이 차는 증상을 좀 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호흡 근육이 어디일까요? 지금 얘기한 거기구나. 방금 말씀하셨던. 숨 쉬는 건 폐지.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은 이제 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호흡 근육은 숨을 쉬게 하는 근육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폐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요. 폐에는요. 근육이 없습니다. 그런 거야. 폐 근육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에요? 근육이 없다는 것도 목 몰랐네요. 근육, 코 근육 이런 건가? 뭘까요? 폐에는 근육이 없지만 네. 이제 폐를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바로 호흡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슴 부위에 있는 20여 개의 근육이 근육이 없는 폐를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전신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근육들이 점차적으로 약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호흡을 얕고 짧게 할 수 있고요. 빨리 걷거나 또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는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삼킴 근육 약화 시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거는 뭔가 삼키지 못해서 못 드시는 네, 거. 그렇죠. 네,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사례가 잘 걸리는 거예요. 식사 중에 뭔가 목에 걸린 듯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못 삼키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재미 중에요. 특히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먹는 재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포기할 수 없죠. 네, 삼킴 근육이 약해지면요. 당연히 먹는 재미를 서서히 잃게 되는 거거든요. 삼킴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입, 혀, 그리고 턱, 기도, 그리고 식도까지 다 이어지는 이런 먹는데 관여하는 근육들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 근육과 마찬가지로요. 삼킴 근육 역시 나이가 드시면서 서서히 기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이러다 보면요. 먹는 속도도 느려지고 음식을 삼키거나 씹어서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다가 사례가 쉽게 걸리기도 하고 침을 먹다가 입 밖으로 흘리기도 하고요. 혀 움직임이 조절이 잘 안 되니까요. 음식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삼킨 근육이라는 게 이렇게 뭐 혀하고 움직이는 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도 느슨해지고 이게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소화가 안 되면은 나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고만 생각했지 이게 삼킨 근육으로 생각을 못 했거든요. 나이가 들면 뭘 먹다 이렇게 흘린다고 그러죠. 맞아요. 헤어나오고.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연관이 다 있는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런 뿐만 아니라요. 언어장애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게 후두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근육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킴 근육 기능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요. 사실은 목소리도 조금씩 나이가 드시면서 변할 수가 있고요. 음량도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종희 씨는 아직도 쩌렁쩌렁하시고 아주 건강하신 삼킴 근육이 좋으신가 봐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자, 마지막 배뇨 근육이 약화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보면 화장실 표시가 있고, 중요하죠, 화장실. 그렇죠? 화장실 앞에 좀 서 계시는 모습이에요. 오래 걸리는 거. 아이고 네. 알겠어요. 이게 새는 거야. 이제 나이 먹으면 요실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뭐 약해져서 이것도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못 참는 근육이?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화장실에 좀 자주 가게 되고요. 소변을 좀 참기 힘들다라고 하면 배뇨 근육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배뇨 근육은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방광인데요. 방광 자체도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을 하게 되는 근육 덩어리가 될 수 있고요. 또 방광뿐만 아니라 요도, 또 자궁 같은 경우도 골반저근이라고 하는 골반의 근육의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근육들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게 되면 이런 근육들이 약할 뿐만 아니라 배뇨에 어떤 신호를 주게 되는 배뇨신경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 자체가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소변을 좀 참기 힘들어지고요. 화장실에 자주 가고 오줌이 새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과민성 방광증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노화의 한 증상이 되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요실금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배뇨 습관을 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니까 또 내 나이 나오네 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촬영을 하고 그러면은 스태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화장실 자주 가기가. 그러니까 이제 좀 어른답게 하려고 물도 좀 덜 마시게 되고, 좀 미안하니까. 일부러. 그런 배려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고통받아도 괜찮아. 여러 사람이 기다리니까 미안해서. 근데 물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세요? 드세요. 드셔야 되고요. 참 나이 먹으면 이렇게 변하는 현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밤에 너무 자주 가도 저는 좀 곤욕스럽고. 그래, 맞아. 잠을 못 자고. 맞아. 회수 깨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횟수 자체를 정상적인 게 어떤 것인지 잘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광근육이 정상이라고 하면 하루에 4번에서 한 6번 정도 소변을 보시고요. 3-4시간 간격으로 보시는 것이 일반적이게 되고요. 야간에는 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밤에 화장실에 많이 가신다든지 이런 변화가 온다라고 하면 사실 뭐 당장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자기 가지고 계시는 일상생활이라든지 또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배뇨 근육의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야, 이 생존과도 관계가 있는 근육. 그런데 30대를 정점으로 매년 1%씩 빠진다니. 저는 지금 얼마나 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데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모르겠어요. 자가 테스트법 있나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나가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도 앞에 같이 나오시죠. 네. 저도 그러면 앞으로 한번 나가서 아니 젊은이 뭘 테스트를 해. 저도 한번 해봐야죠.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빠진 건 없지만 애초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되겠다. 신발 벗어요? 어떤 테스트예요? 만반의 준비를 네, 하시네요. 테스트 신발은 벗으시면 아마 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자, 테스트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서신 상태에서요. 한쪽 다리를 들어서 요가에서 많이 보신 자세예요. 네. 한쪽 다리를 들어서 반대쪽 다리에 이렇게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딱 붙여주신 다음에 손을 모으고 그 다음에 눈을 감으시는 겁니다. 저희 다 같이 네. 하는 건가요? 아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눈을 감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눈을 감아야지 온 신경이 근육으로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하체의 근육의 힘을 보는 테스트이기 때문에요. 눈을 감고 온 신경을 하체에 쏟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하면 바로 쓰러지네. 그러니까요. 네. 눈 감으면 안 보이는데. 네,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자, 먼저 우리 재용 MC와 혜선쌤 먼저 해보겠습니다. 근육맨인데. 네. 백대 등반하셨는데. 제가 이 초시계로요, 이제 시간을 잴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자체가 힘들어. 네네네. 네. 두 분 먼저 할게요. 두 번째 하고 먼저. 제가 죄송한데 접니다. 제가 김혜선이에요. 네, 저랑 같이 같이 아니, 두 분이. 네. 두 분만 하라고 자기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이렇게. 저랑 같이. 네. 저희 같이. 난 하지 말고. 네. 두 번째. 저희가 먼저 저희가 얼마큼 오래 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네. 보고 따라 해주시면 아이고 기죽어. 자, 안 봐드립니다. 선배님, 남자라가. 아니 나는 벌써 꿈틀거려. 나도 그래. 자, 손을 모으시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시작. 눈 감으면 바로 해골쌤. 잠깐만. 유지. 유지. 잠깐만, 이거 되게 불안한데. 이렇게 뛰도 되는 거야? 이거 아니야. 눈 감으면 바로. 재용 MC 10초. 혜선쌤 눈 감으면 11초. 어려워요. 그래? 어렵죠? 야, 이거 눈 감으면 바로 결과는 안 조금 돼.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 저랑 그러면 한번 같이 네, 해볼게요, 장정희 씨랑 대결을. 장혜인 MC. 내가 뭐 설마 뭐 여기보다 뭐 빨리 하겠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시고요. 네. 이러다가 또 어머 근데 이거 눈을 쉽지 감으면 않네요. 좀 네. 힘들긴 하겠다. 네, 이제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한쪽 네. 다리를 들어서 반대쪽 다리에 붙여주시고, 아, 자, 벌써부터 불안한데. 그다음에 진짜. 손을 모으시고 네. 눈을 감고, 어이구. 자세 좋은데요? 눈 감으면 자, 바로 시작. 봐. 다시 할까요? 다시. 잠깐만요. 어머 뭐 이거. 아니 눈 감으면 바로 써. 네. 바로. 자, 천천히 지금은 하시면 또 됩니다. 된다. 숨을 가다듬고요. 한쪽 다리를 지금은 반대쪽 다리에 되네. 올리고, 그 다음에 손을 잡으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은 또 돼. 시작. 어머. 이게 신발을 벗으니까 더 안 돼. 죄송한데 이게 트위스트 현장이에요. AMC 6초.
트위스트. 트위스트. 아, 이게 장경희 씨 쉽죠? 어머, 어려워. 이게 굉장히 어렵네. 어려워요. 눈을 감고 하는 게. 이게 우리 다 근육이 완전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테스트예요? 네, 결과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많이 버티실수록 사실은 근육이 많다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시간을요, 50초 보통 이상, 50초를 버티시면은 네. 우리가 보통 40대. 아, 그래요? 그리고 10초요? 35초 이상 버티시면은 50대. 야, 네. 그리고 60대. 10초 이상 버티시면 60대. 60대네. 5초 이상 버티시면은 70대의 근육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자기 연령대보다 시간이 더 적게 나왔다면 우리가 근 감소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용 MC 10초, 혜선 씨 60대. 14초, 예인 MC 6초, 장정희님 10초. 시니까 우리 장정희님만 사실은 60대 본인의 나이에 맞게 나오신 겁니다. 아, 야, 이거 그래? 네. 이거 무지하게 운동 많이 한다고 젊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아니네. 제일 좋게 나왔어요. 네. 하시면서 언니라고 하시면서 알았어요. 언니라고. 네. 자, 다 같이 60대 들어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봤다. 아, 이거 어렵네요. 이게 만만치 않은데 눈을 감으니까 바로 무너지는데요. 되게 불안해지네요, 그죠? 자, 저희도 완전히 자신감 급 하락인데 여기서 말 수는 없습니다. 특급 처방 받아서 근육 한번 채워봐야죠. 특급 처방 먼저 먹는 걸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오늘 이제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어 우리 근육을 채워줄 특급 처방 요리는요. 네. 제철 오징어 순대입니다. 오, 네. 제철 오징어 순대 아주 네. 기대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응용이 또 가능한 요리라고 해서 네. 좀 더 자세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징어가 있는데 네. 오징어도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가운데 네. 이렇게 갑옷을 입은 것처럼 단단하게 뼈가 들어있는데 지금이 제철인 오징어예요. 보통 우리가 길쭉한 살오징어라고 하는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5월 달 딱 지금이 금어기거든요. 그래서 어린 오징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대신 이제 갑오징어는 4월부터 10월까지가 제철입니다. 그래서 네. 딱 갑오징어 먹기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네. 본격적으로 재료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 이제 갑오징어 한 마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속에 우리가 순대 속처럼 채워줘야 되는데 돼지고기 다진 걸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냉장고 안에 있는 채소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표고랑 당근, 양파 그리고 두부를 으깨가지고 물기를 꼭 짜서요. 고기랑 같이 섞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좀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청양고추도 좀 다져서 넣었고요. 네. 네, 저희가 사실 이 특급 처방할 때 두부는 자주 봤었거든요. 네, 워낙 네. 근육에 도움을 줘서. 그렇죠. 근데 오징어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오징어 같은 경우도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에요. 오징어 100g당 약 18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을 좀 챙기는 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거든요. 또 오징어 하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타우린이잖아요. 타우린 성분 같은 경우는 생선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아서 간 기능 향상이라든지 뇌졸중 및 부종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속재료로 사용된 두부에도 단백질이 풍부하죠. 모두부 같은 경우에는 100g당의 단백질 함유량이 7, 8g 정도 되고요. 또 유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100g당 26.11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콩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뼈 손상을 늦추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근육 채우는 오징어 순대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네, 일단 이제 이렇게 다진 살코기 부분, 돼지고기 부분에요. 두부 같은 경우에는 물기를 꼭 짜서 준비를 해주셔야지 네. 수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진 양파랑 또 다진 표고, 다진 당근까지 넣어주시고요. 청양고추도 살짝 다져가지고 넣으면 좀 매콤한 맛으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는 껍질을 벗겨가지고 속살의 80% 정도로 채워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채우게 되면은 이제 속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80% 정도를 채운 뒤에 돌돌돌 말아가지고 찜통에 한 15분가량 쪄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찜통에 미리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열어서 썰어 보겠습니다. 오, 네. 통통하니. 네. 아주. 그래서 이렇게 안에를 이제 채운 거잖아요, 채운 서로. 거죠. 네. 그래서 겉 부분에서 이렇게 속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꼬지 같은 걸로 하나 이렇게 닫아주시면 네. 선생님, 근데 이 소를 그래요? 보니까요. 네. 여기저기 활용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요리에 또 쓸까요? 만약에 만두피가 있다면 만두피 속에 넣어가지고 만두로 만들어 드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순대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좀 남잖아요. 그럼 달걀물을 묻혀서 지져내면은 또 동그랑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집에서 워낙 이 재료 속재료로 동그랑땡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썰으면. 자 썰면 어우,
맛있겠다. 오징어 순대 보니까 울릉도 가고 싶어. 자, 이렇게 해서 오징어 살이 도톰하거든요. 네. 아니 이게 근육 채우는 재료가 확실한 게 두부 들어가죠. 네, 맞아요. 돼지고기 살코기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속재료까지 빵빵하게 넣어서 네. 근육 채우는데 정말 도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쁘게 잘 써는 것도 관건이겠어요. 그죠? 아 근데 저는 이 오징어 순대를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게 네, 너무 신기해요. 이것도 신기해요. 제가 집에서 만들어 볼 생각은 아예 못했던 메뉴거든요. 트럭에서만 사 먹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갑오징어로 하시게 되면 또 속살도 촉촉하기 때문에 좀 일반 오징어 순대와는 좀 색다르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갑오징어가 해서 연하고 맛있더라고. 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완성됐습니다. 요걸 이제 제가 직접 좀 자리에 가져다 드릴게요. 장정희 씨가 네, 또 맛을 보셔야 되니까. 저희는 구경할게요. 아, 세상에. 한번 드셔보세요. 옆에서 곤욕스럽습니다. 바로 옆에서. 부럽습니다. 그냥 뭘 또 곤욕스러워. 저렇게 한 넣어야 돼, 맞아. 와, 진짜 잘 드신다. 너무 맛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속이 꽉 차고 네. 쫄깃쫄깃하고. 네. 근데 저게 또 근육도 채워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맛도 좋고 근육도 채우고. 모든 음식은요 맛있게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아까 화면에 봤을 때도 장정희 씨는 뭐든지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다 먹고 싶었어요. 그것도 혼자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지금도 그렇고. 자, B급 밥상 잘 봤고요. 네. 이제 먹었으면 또 운동해야죠. 운동해야죠. 네. 우리 행복한 아침에 공식 운동쌤, 행운쌤을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행운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행운쌤입니다. 여러분의 생존 근육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행운쌤과 함께 간단하고 쉽게 생존 근육 지키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나오세요. 제가 또 70대 나왔죠, 이번에. 어르신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여러분 함께 나오시고요. 천천히 드세요. 걱정 마세요. 무지하게 맛있네. 오늘은 드시기 편하시라고 간단하고 쉬운 걸로 동작 준비해봤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존 근육 키우는 첫 번째 동작은 팔꿈치 대고 부릉부릉 동작이에요. 먼저 양발을 넓게 어깨 넓이 정도 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는 살짝 올려주세요. 양팔꿈치 올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약간 투명 의자에 앉는다 생각하시고 뒤로 살짝 앉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최대한 무릎에 가깝게 드시면 돼요. 자, 옆으로 살짝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자, 엉덩이 힘만 위로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오실 때 무릎이 이 발바닥 근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올라오세요. 아니, 딱 5번만 할게요. 하나, 둘, 좋아요. 자, 버티세요. 셋, 저 팔꿈치 나가겠어요. 넷, 좋습니다. 5, 좋습니다. 자, 이 동작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조금 힘드시죠? 너무 힘든데요. 네, 생존 근육이 필요한 이 자세를 유지하는데 장요근이나 허벅지, 이게 엉덩이 쪽 근육을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괜찮으세요? 네네. 자, 두 번째 동작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이번에는 2배. 2배. 넓게 벌리신 상태에서 양 엄지발가락을 45도 틀어주세요. 네, 틀린 상태에서 이번에는 양 팔꿈치를 니은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니은자 모양. 자, 손바닥은 쫙 펴서 넓게 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와이드 스쿼트 알고 계시죠? 와이드 스쿼트 3번, 3번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올라오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앉을까 말까 3번 고민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와이드 스쿼트 3 동작 시작.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 역시 셋. 등산하시고 조깅하신 분은 다르시네요. 하나, 둘, 셋. 2번만 해볼게요. 자, 옆에서 곡소리 슬슬 나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지켜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시작. 하나, 둘, 잘한다, 올라와! 좋았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살려드릴게요. 네.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모으시고 엉덩이 준비, 시작!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5번만 할게요. 하나,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요. 운동 즐겁게 하세요. 에이, 웃어! 좋아요. 좋아. 자, 이제 넓게 벌려주시고요. 손바닥
번은 세 번, 쓰리 가자. 쓰리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어르신 따라하세요. 하나, 할 수 있어요. 셋. 자, 두 번만 할게요. 나 폼이 별로다 이거.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아무도 마지막. 하나, 둘, 셋.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유, 야 민망스러워 폼이 민망스러워. 아이고. 그래도 아주 좋은 동작이에요. 생존에 필요한 동작들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행운생의 원포인트. 자, 일주일에 가볍게 2번 이상은 꼭 운동해 주셔야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어르신 모시고 들어가!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정신 차리고 걸어가요. 정신 차리고. 예인 씨 괜찮아요? 아니, 저 오늘이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아니 장정희 씨는 뭐 워낙에 다져졌으니까 잘하신 것 같고. 네. 자, 이렇게 운동을 한 다음에 또 우리가 단백질을 좀 채워줘야 채워야죠. 이게 네. 근육이 알차게 꽉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걸로요. 일주일에 우유를 14리터 마시고 혹은 두부를 21모를 먹거나 아니면 소고기 2kg을 드시거나 아니면 달걀을 56개를 드실 수 있으실까요? 하루에 저걸 어떻게 다 먹겠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도 네. 어려워요. 일주일에도. 저거는 고문이 될 뿐더러 지금 소고기 값이 얼만데요? 비쌉니다. 네, 비싸요. 뭐 마트에서 무슨 아까 뉴스 보니까 네. 할인을 한다고 하지만 네. 그렇게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맞아요. 식비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좀 현명하게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 끼니 단백질을 채우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먹고 남는다고 이제 몸에 축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 끼니 먹어야 되고 특히나 어르신들은 그걸 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단백질 보충제죠. 제가 여러분 앞에 한번 놔뒀는데요.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아유, 운동회 마시면 꿀맛이죠. 네. 고소한데요? 그렇죠. 살짝 달콤한 맛이 달콤한 끝맛이 맛. 나기도 하고 먹는데 전혀 부담 없고. 우유에 생각난 것 같아요. 옛날에 아이스 깨끼 녹여가지고 네. 먹기 고마워요. 편안하시죠? 아니 저는 사실은 이 산양류 단백질을 먹고 있고 또 굉장히 즐겨서 먹어요. 네. 근데 이거를 꼭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오늘 드신 게 바로 이제 산양류 단백질인데요. 이 산양류 단백질 보충제를 먹을 때 이제 우리가 보충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단백질 함량이거든요. 그림으로 보시면요. 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단백질 함량을 비교해 볼게요. 100g당 이제 우유는요. 3.2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모유는 1.2g이 들어있는데 반해서 산양류에는요. 3.6g으로 사실 비교했을 때는 가장 높은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단백질에도 여러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산양류 이 단백질에는 어떤 성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산양류 단백질 주요 성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되어 있네요. 네, 산양류에는 이제 대표적인 모유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는요. 일단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항노화랑 면역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요, 노화된 세포에서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젊은 세포에서도 뉴클레오타이드를 제거를 하게 되니까 네, 노화 세포로 또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요, 천연 면역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면역 시스템을 이렇게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게 되면요, 아토피라든지 우리가 염증성 질환이나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보통 산양류의 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은요, 일반 우유랑 비교했을 때 6배에서 7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양류에는 그 올리고당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혜선 씨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정보를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것은 장내 유익균도 늘리게 되고요. 또 장정막 색깔을 강화해서 유해 물질 자체가 침투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유에는 리터당 한 0.03g 정도가 들어있고요. 산양류에는 리터에 한 0.25g에서 우유에 한 8배 정도가 더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혜선 씨가 점점 똑똑해졌어요. 경쟁심 느끼는데요. 자, 두 번째 산양류 단백질 주요 성분 보시면
CLA. 네, 제가 가수 CL은 알아도 CLA는 또 뭔가요? 네, 혹시 단백질 섭취를 또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근육이 증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체중도 좀 증가될까봐 걱정이 많이 드시지 않나요, 혹시? 네. 그렇죠. 저는 네. 그게 걱정돼서 그 단백질 보충제를 한동안 안 먹었었어요. 네, 예인 씨처럼 걱정하셨던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산양류에는 체지방 감소는 물론이고요, 항암 작용과 또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효과까지 있는 CLA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산양류에는요, 중세지방산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지방이 늘어날 것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세 지방산이 지방산? 뭐죠? 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중세지방산이 뭐냐면요, 지방의 일종인데요. 이 중세지방산은 탄소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탄소 길이가 굉장히 짧아가지고요, 에너지로 축적이 되지 않고 체지방으로 잘 전환이 되지 않고 에너지로 바로바로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않는 우리가 착한 지방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착한 지방이어도 지방은 지방 아닙니까? 괜찮아요? 네, 이 산양류의 풍부한 중세 지방산은요, 오히려 혈관 질환도 낮춰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산양류에 있는 중세 지방산이요,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실험 쥐한테요, 산양류 요구르트를 30일간 섭취를 시켰더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요, 똑같은 음식을 드셔도 이 체내 흡수율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얼마나 내 몸에서 이용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체내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산양류에는 단백질 외에도요, 칼륨, 또 칼슘이라든지 또 철이라든지 비타민 D와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되어 있고 또 체내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연구를 보니까요, 난소절제술을 받았던 쥐에게 한 그룹에게는 산양류를 투여를 했고요, 또 한 그룹에는 그냥 시기를 먹인 다음에 19주 뒤에 확인을 했더니 산양류를 먹은 그룹에서는요, 요추의 골밀도가 높아졌고요, 또 대투골, 골질 함량 자체도 유효하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산양류 단백질 주요 성분 보시면 베타카제인. 이건 뭐죠? 네, 단백질 보충제를 여러분들 드실 때 좀 속이 더부룩하다라고 느낀 적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런 분들 좀 계셔요. 맞아요. 네, 소화 잘 안 된다는 속이 좀 더부룩하다. 맞아. 속이 더 유제품 부룩하고. 먹으면 그래. 네, 바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소화를 방해하는 단백질인 알파 S1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알파 S1 카제인 같은 경우에는 산과 만났을 때 이 우유가 이제 덩어리가 지면서 소화를 방해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산양류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이 0.9에서 7g에 불과하지만 우유 같은 경우에는요, 리터당 12에서 15g 정도로 14배, 14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좀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유와 산양류의 위산 성분과 비슷한 식초를 넣어가지고요, 덩어리가 생기는지 여부로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적은지 많은지 알 수가 있는데요. 우유에 식초를 넣었을 때 덩어리가 생겨서 뭉쳤지만요, 산양류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가 거의 생기지 않고요. 또 그나마 응고된 입자의 크기를 보셔도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베타카제인 같은 성분 같은 경우는 산성과 만나도 엉기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단백질인데요. 김정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모유에는 이 베타카제인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와 탄양유가 상당히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베타카제인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되고 알파 S1 카제인이 적어서 드셨을 때 더부룩함 증상 자체를 좀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섭취할 때 주의할 점 뭐가 있겠습니까?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켜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식품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퀴즈 있습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올리고당이 우유보다 8배 많이 함유돼 장 건강을 지켜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이번 주 퀴즈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지난주 정답은 녹용이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장정희 씨는 뭐 진짜 잘 채우고 계셨는데 네. 요거는 꼭 하세요 하는 게 있습니까? 근육 채우기 위해서 요거는 하나 꼭 하세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네. 게 산책입니까? 등산입니까? 아, 저는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맛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음식의 맛도 느끼잖아요. 네. 운동의 맛을 느끼면은 운동의 맛. 네, 운동의 맛. 네. 이게 뭐 꼭 오늘 근육을 채워야 된다, 꼭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네. 떠나서 맛. 오늘 김치가 맛있었다. 네. 뭐 이듯이 있듯이 운동의 맛을 즐겨라. 네. 네. 한 가지씩만 이렇게 딱 꼬집어 주신다면. 선생님들도. 전 생존 근육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존한테 너무너무 필요한데 이게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꾸준하게 우리가 차곡차곡 쌓으셔야 되는 연금저축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꾸준히 노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합니다. 이런 네.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라든지 이렇게 단백질 드셨을 때요. 운동을 하고 나셔서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요. 하고 나셔서 보충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네, 저도 꾸준히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한 번에 단백질 생각이 나서 근육을 채워야지 하고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선 씨도 역시 운동? 네, 운동이죠. 운동은 즐기셔야 됩니다. 꾸준히 일주일에 2회 이상 네. 즐겨주세요. 네. 운동을 즐긴다. 그러니까 생활에 배어 있어야 돼요. 네. 젊은이? 제가 한번 오늘부터 따라해보겠습니다. 단백질로 운동의 맛을 좀 느껴볼게요. 네. 예,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일교차가 커서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침, 저녁은 쌀쌀한데 낮은 또 그렇게 더워요. 저도 어제 야외 활동을 좀 했더니 오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일교차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